원주 지역 현안에 대한 총선 출마자들의 입장과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해법은 후보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는 급격히 줄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버스 기사들의 4대 보험료가 체납돼 대출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이 체계화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던 만큼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정책 질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총선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을 확인했는데요.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후보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후보 11명 가운데 3명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주 문막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 신설에는 후보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아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운영 중인 기업도시 내 열병합 발전소도 즉각 폐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고, 이강범 후보는 유일하게 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할 수는 없다며 나홀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 폐국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방송국 유지를 위한 해법으로 이광재 후보는 지역국의 추가 재정 지원을, 송기현, 권성중, 이승재 후보는 수신료를 지역국에서 쓰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재훈 후보는 이럴 거면 KBS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청 신축 문제에는 하나같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강후, 박정하, 권성중 후보가 적극적인 원주 이전 입장을 밝혔고, 안재윤 후보는 도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방안은 접근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송기현, 이강우, 박정하 후보는 정주 여건 개선을, 이광재, 권성중 후보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휴무 확대나 폐지를, 이승재 후보는 이와 더불어 공공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주 청솔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권성중, 송기현, 이광재 후보는 국가나 지자체가 선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꼽았고, 박정하 후보는 사업권 말소와 감면세액 환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4.15 총선에서 원주가 최대 관심지로 꼽히고 있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원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유승민 의원이 원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문화의 거리를 찾아 원주 갑과 을에 출마하는 박정하, 이강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이 원주 갑 후보인 만큼 이광재, 송기현 두 후보 위주로 중앙당 지원 없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횡성 군수 보궐선거 법정 토론회가 내일 오전 10시 원주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횡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가 참석해 주요 공약과 정책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후보자 법정 토론회는 원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데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강원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만 8,835명. 전체 인구 153만 9,577명의 20.1%로 유엔의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겼습니다. 전국에서는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시군별로는 양양의 노인 인구 비율이 29.2%로 가장 높고
원주가 14.6%로 가장 낮았습니다. 고성과 영월, 횡성 등 군 지역이 대체로 높았고 춘천, 속초, 동해 등 시 지역이 낮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08년 노인 인구가 14%를 초과한 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 12년 만에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전체 예상보다 6년 빠른 겁니다.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게 주요 원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원도 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8만 3천여 명 늘었지만 15세 미만 인구는 7만 1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출산 장려에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고령화 문제가 타 시도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고용률은 58.1%로 전국에서 하위 4번째, 실업률은 상위 3번째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6명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40년이면 그게 1.1대 1이 되는 거죠. 젊은 인구층을 유입하거나 또 유치를 억제하는 그런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경제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원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서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춘천의 한 시내버스도 자금 압박 때문에 버스 기사들의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3년 가까이 시내버스를 운행한 53살 A씨. A씨는 지난달 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대 보험료를 2달가량 체납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액 산출하고 진행을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메시지가 하나가 보험료 미납으로 안 된다. 버스 업체에서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심해지자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버스 기사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다 막히는 거죠. 결국은 카드 대출도 안 될 거고 은행 대출도 안 될 거고. 버스 기사들의 4대 보험료는 여전히 한 달씩 밀려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각종 버스 부품 비용, 식당 운영비까지 연체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는 매달 8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 이용객은 춘천에 확진 환자가 생긴 이후 크게 줄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익이 나던 노선도 이용객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150개, 200개 정도 찍어요. 이거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한 700개, 800개, 많을 때는 한 1000개 찍을 때가 있었는데. 학교 개학이라도 기다려봤지만 초중고와 대학까지 온라인 강의로 대체돼 역시 기약이 없습니다. 최근 원주에서는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자 한 업체가 휴업을 신청했는데 춘천 시내버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시 휴업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정치권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진 춘천 시내버스가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역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역할 분담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잡음, 또 초기 대응의 일부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을 대응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 치료에 혼선이 있었던 초기와 달리 의료기관 사이의 역할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확진 환자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는 원주의료원은 코로나 환자 격리시설로 지정돼 확진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문 의료진과 단체 채팅방을 꾸려 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호흡기 내과, 감염병 내과 하신 선생님들이랑 항상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증 확진자를 전담하는 원주 기독병원은 초기에 중환자실 전문 간호 인력을 투입했고 암 환자나 80살에 가까운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확진 환자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중환자실 보시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그 격리 병동으로 이렇게 파견 나오시고 자원하시고 그러셔서. 최근에는 성지병원이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의사회는 지속적인 자원봉사로 신천지와 행구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수요가 폭증했던 발생 초기 신속한 검사를 주도했습니다. 같이 예배 보셨던 분들이 그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검체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그 주말을 넘기면 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의료진 방호복, 마스크 물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증상에 따라 환자를 나눠 관리하는 지침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경중을 나누지 않고 그랬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뭐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해결은 됐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소통이 부족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혼선이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 차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하루 사이에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한 춘천 거주 30대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인 철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60대와 80대 남성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49명까지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과 철원 지역 내 감염으로 접촉자가 늘면서 자가격리자는 1,008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코로나 청정구역이었던 영월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두천과 평택의 확진자가 이달 초 지역을 방문하면서 들렀던 병원과 숙소, 박물관, 식당, 카페 등에서 25명의 접촉자를 확인하고 진단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월군은 영월을 방문한 확진자가 진술을 바꾸고 현금만 사용해서 동선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과 함께 지역 내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42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상대로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5곳을 제외한 37곳의 매출이 줄었고 특히 22곳은 매출이 60%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센터 측은 대면 서비스가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상 피해가 더욱 크다며 긴급 자금 지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는 등 도내 선거 사범 13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선거 벽보 훼손 5건과 부정선거 3건, 시설물 설치 위반 2건 등 모두 13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은 현수막 벽보 훼손이나 선거 폭력, 금품 살포,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계절관리제 도입이 초미세먼지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 환경청에 따르면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3월 말까지 넉 달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횟수는 2번으로 전년 같은 기간 21번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31.3 마이크로그램에서 23.8 마이크로그램으로 24%가 줄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산 활동이 위축된 여파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달 말 종합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개별 주택에 국고 보조금과 별도로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4가지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13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평창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달 말까지 조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15억 원을 들여 낙엽송 등 7종류의 경제림 290헥타르와 산림재해 방지 49헥타르 등 모두 342헥타르에 68만 3천 본의 나무를 식재합니다. 산림경영계획으로 벌채된 곳엔 경제수를 심어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에는 큰 나무 조림 사업으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윤달을 맞아서 묘지 이장에 따른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원주시가 화장 횟수를 늘립니다. 원주시는 화장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현재 하루 5구 실시하던 개장 유골 화장을 10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